선생님, 설마 화분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겠어요?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신반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못 믿겠다는 표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돈 문제는 현실이고 아이 문제는 성격이고 집안 분위기는 각자의 기질 때문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을 노력해 왔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풍수 이론이 아닙니다. 비싼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큰 공사도 아닙니다. 화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화분 하나가 아이의 의욕을 돌려놓고 새어나가던 돈을 잡고 닫혀있던 관계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씨앗이 땅속에 있습니다. 봄이 오면 싹이 돋습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위를 향해 자랍니다. 막는 것이 없으면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성장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집에서는 그 성장이 멈추는 것일까요? 풍수에서는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목은 성장, 자식, 학업, 계획, 확장을 상징합니다. 봄에 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아이가 자라고 사업이 확장되고 재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목의 기운을 받을 것이 없으면 봄 기운이 들어오다가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담아두는 그릇이 없으니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집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식물은 그 그릇이 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목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움직이고 자라고 호흡합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초록이 있으면 봄의 성장 에너지가 그 식물을 통해 집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식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둘 다 목의 기운으로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초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말라 죽어 있거나 가짜 조화만 있다면 목의 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아이가 의욕이 없고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이 안 되고 돈이 들어와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것이 기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한 세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아무도 화분 하나가 무언가를 바꿀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어머니이셨는데요. 처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고3인데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의욕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책상에 앉아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고3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의욕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미 여러 가지를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학원도 바꿔봤습니다. 공부 방법도 바꿔봤습니다. 심리 상담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서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차갑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색 벽, 검은 책상과 검은 의자. 창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커튼은 두꺼웠고 낮에도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아이 책상은 북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빛은 옆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목의 기운이 약했습니다. 성장해야 할 시기에 성장의 기운을 받을 것이 방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방이 너무 차고 건조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창가 왼쪽에 작은 초록 식물 하나를 두세요. 너무 큰 것 말고 관리하기 쉬운 걸로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식물이요? 기대하신 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커튼을 좀 걷어주세요. 낮에는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책상 각도도 빛이 정면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조금 조정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선택하신 것은 작은 스투키였습니다.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식물입니다. 창가에 두었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책상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애가 먼저 계획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스스로요. 성적이 바로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돌아왔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같은 시기에 남편 회사에서 몇 달 동안 밀려있던 프로젝트가 통과됐어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말하기 어려운데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걷은 것. 책상 방향을 조금 바꾼 것. 그것이 공간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공간의 온도가 바뀌자 아이의 마음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아이의 의욕이 없는 것을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이 느긋한 탓, 의지가 약한 탓, 스마트폰을 너무 보는 탓.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아이가 매일 숨을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 차갑고 건조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차갑고 건조해집니다. 공간이 살아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집은 아이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은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어요. 미니멀하게 삽니다. 그런데 깔끔함이 때로는 생기를 빼앗습니다. 식물이 하나도 없는 집, 초록이 없는 집, 살아있는 것이 없는 집. 이런 공간은 성장 에너지가 약합니다. 재물은 정돈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에서 자랍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집에서는 거실 동쪽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동쪽은 풍수에서 성장과 확장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업의 확장 기운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40대 부부이신 두 분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매출은 나쁘지 않거든요. 손님도 꾸준히 오고요. 그런데 막상 통장을 보면 항상 빠듯해요. 카드값에, 재료값에, 인건비에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아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절약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나갈 일이 자꾸 생겨요. 예상 못한 지출이 반복돼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는 곳이 있다는 느낌. 매출이 있는데 쌓이지 않는다면 어딘가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간의 성격이 바로 보였습니다.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분했습니다. 베이지, 회색, 흰색. 그 세 가지 색이 전부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초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장과 확장의 자리인 동쪽이 비어 있으면 사업의 기운이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들어온 재물이 확장되지 않고 제자리에서 흩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쪽 벽 근처에 식물을 두십시오. 잎이 둥글고 풍성한 것으로요. 추천한 것은 몬스테라였습니다. 잎이 크고 둥글며 풍성합니다. 풍수에서 둥근 잎은 재물의 안정을 상징하고 풍성함은 확장을 상징합니다. 부부는 주말에 화분을 사왔습니다. 동쪽 공간에 자리를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상하게 단골이 늘었어요. 리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소개로 오는 손님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매출이 2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상한데요. 제가 충동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게 요즘은 그게 줄었어요.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집의 기운이 안정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에너지도 안정됩니다. 불안한 기운이 강한 공간에서는 사람이 이유 없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생기 있게 안정되면 그 허전함이 채워집니다. 굳이 밖에서 채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매출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새던 구멍이 막힌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비슷한데 나가는 것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통장에 처음으로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메뉴를 바꿨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재물을 잡아두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공간이 달라지자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돈 문제보다 아이 관계 문제가 걱정인데요. 자식우는 학업만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사회성, 자존감, 이것도 모두 자식운의 영역입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는 학업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관계가 흔들리면 아이의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공부도 흔들립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식물은 그 질문에 조용히 답을 줍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입니다. 아이 방에 살아있는 초록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아이가 직접 돌볼 때 더 강한 힘이 생깁니다. 돌봄은 자존감을 키웁니다. 무언가를 내 손으로 살려내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아이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중2 딸을 둔 어머니이셨는데요. 이분은 앞에 두 분과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담담함 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애가 방문을 닫고만 있어요. 친구들이랑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거든요.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밝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말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달래도 보고 물어봐도 보고 억지로 대화를 시도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점점 더 다쳤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눈에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흙은 바싹 말라 있었고 줄기는 시들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때는 예쁘게 키웠을 식물이었겠지만 언제부턴가 물을 주지 않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풍수에서 죽은 식물은 멈춘 기운입니다. 살려는 하지 않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정체를 상징합니다. 아이 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정체의 기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식물은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죽은 것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새 화분을 하나 두세요. 방남동 쪽이 좋습니다. 행운목이나 관리가 쉬운 것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분 관리를 아이에게 맡기십시오. 어머니가 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애한테 맡기면 또 안 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맡겨보십시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며칠 후 어머니가 작은 행운목을 사왔습니다. 죽은 식물을 치우고 남동쪽 자리에 새 화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키워봐. 내 거야. 딸은 처음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어머니가 부엌에 있는데 딸이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달라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요즘 애가 물 주는 걸 먼저 챙겨요. 그리고 며칠 전에 친구랑 화해했다고 말했어요. 먼저 연락을 했대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식물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살려낸다는 감각.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감각. 그것이 아이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생기자 먼저 손을 내밀 용기도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아이의 관계 문제를 아이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성적인 탓, 소극적인 탓, 상처를 잘 받는 탓.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내가 먼저 사과해라. 그런데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아이의 방 안에 있던 죽은 식물이었습니다. 멈춘 기운을 치우고 살아있는 기운을 들이자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세 가정의 이야기를 한자리에 놓고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머니는 아이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아이 방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0대 자영업 부부는 수입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재물이 머물 기운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2 딸의 어머니는 아이의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아이 방에 죽은 기운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막혀있는 하나 아무리 노력해도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흙이 죽어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간이 죽어 있으면 그 에너지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화분 하나가 그 공간을 살려냈습니다. 살아있는 초록 하나가 죽어있던 기운을 흔들었습니다. 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지금 당장 화분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꼭 알고 두셔야 합니다. 첫째, 죽은 식물은 먼저 치우십시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말라 죽은 화분이 있다면 새 화분을 들이기 전에 그것부터 치우십시오. 죽은 것과 산 것이 함께 있으면 죽은 기운이 더 강합니다. 빈자리가 새 기운을 받습니다. 둘째, 가짜 조화는 봄철에 권하지 않습니다. 조화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목의 기운을 담을 수 없습니다. 봄만큼은 진짜 살아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관리가 어려우신 분은 스투키, 산세베리아, 행운목처럼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이 방이라면 창가 왼쪽이 좋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식물이 있어야 목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거실이라면 동쪽 공간이 좋습니다. 재물운과 사업운을 살리려면 동쪽에 생기 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넷째, 너무 큰 화분은 오히려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십시오. 큰 식물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죽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 큰 것 하나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 아이 방에는 뾰족한 잎보다 둥근 잎이 좋습니다. 뾰족한 잎의 식물은 기운이 날카롭습니다. 활기를 줄 수도 있지만 예민한 아이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둥근 잎은 안정감을 줍니다. 자존감이 필요한 아이, 관계가 힘든 아이, 의욕이 없는 아이에게는 둥글고 부드러운 잎의 식물이 좋습니다. 9장. 왜 자식운과 재물운이 함께 움직였을까요? 세 가정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두 가지가 함께 달라졌습니다. 아이 방식물 하나를 두었더니 아이가 달라지고 남편 사업이 함께 풀렸습니다. 거실에 화분을 두었더니 매출 흐름이 달라지고 아내의 소비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자식운과 재물운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성장입니다. 아이의 성장, 사업의 성장, 통장의 성장. 이 세 가지가 같은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면 그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오는 것처럼 집안의 목의 기운이 살아나면 성장이 필요한 모든 영역이 함께 깨어납니다. 그래서 화분 하나를 두었을 뿐인데 아이도 달라지고 돈도 달라진 것입니다. 풍수는 기적이 아닙니다. 정체된 것을 풀어주는 기술입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분은 그 흐름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기가 3월이라면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봄은 자연의 목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살아있는 식물을 두면 바깥의 상승 기운과 안의 식물 기운이 만납니다. 두 기운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장 잘 자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봄 기운은 짧습니다. 4월이 지나면 기운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한 해 동안 아이는 그 자리에 머물고 통장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세 집 모두 마지막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집이 좀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거실이 따뜻해졌습니다. 현관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이의 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장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장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집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초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건조하고 차갑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는 식물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올봄 작은 초록 하나를 들여보십시오. 비싼 것 말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생명이 집의 호흡을 바꿉니다. 집의 호흡이 바뀌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호흡이 바뀝니다. 자식운과 재물운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